최현우 박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마술 중에 가장 어려운 마술은 TV에서 하는 마술이다. 근데 그거를 듣고 전 귀뚱으로도 안 들었죠. 뭐 TV 마술이 뭐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그 연예인들 앉혀놓고 마술 보여주면은 리액션이 잘 나오겠죠, 당연히. 아니 실제 버스킹에서 뭐술 취한 아저씨들 대상으로 상대하고 막 그런 것보다 방송에서 하는 게 솔직히 더 어렵겠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방송 마술을 많이 하니까 일부러 의수내려고 일부러 의수내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방송 마술이 가장 어려운 게 맞아요. 방송 마술은 그냥 정신 나가요. 그냥 정신 나가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연예인 분들이니까 리액션 좋은 거는 어느 정도 맞긴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마술 영상 찍을 때 짜고 치는 마술이 아니더라도 배우를 섭외해서 마술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놀랄 액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마술을 보여줬을 때 반응이 두 배, 세 배가 더 뛰어나요. 그 사람들은 이미 카메라에 어떻게 잡혀야 하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연예계 쪽에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 마술을 보여줬을 때보다 확실히 연예인 분들한테 마술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찍어서 냈을 때 그걸 실제로 보는 사람도 그 배우의 리액션을 보면서 신기함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대에서 마술할 때 가끔씩 관객을 마술사가 이제 여기 있으면은 관객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앉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앉히면은 뭐냐면은 관객의 얼굴이 객석에 보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신기함이 객석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옆모습이니까 관객이 신기한 모습이 객석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마술할 때 관객을 이렇게 앉혀놓고 테이블에서 마술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신기함이란 감정은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 안에서 누가 신기해하는 얼굴을 잘 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네,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분들이 리액션을 잘해주는 거는 이제 맞긴 맞죠.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절대로 이제 최현우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약간 구전설화. 여러분들 이제 뭐 약간 아는 형님 같은 거 보면은 약간 강호동 형님이 이제 강호동 형님 피해자 모임 같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킹이란 방송이 약간 좀 빡세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가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 이제 뭐 내가 방송에 나가서 이제 마술을 딱 했어. 그러면은 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새로 나온 그러니까 약간 신인 보이그룹, 신인 걸그룹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씬이라도 한 컷이라도 한 멘트라도 더 던져서 방송에 나오는 게 본인의 목표잖아요. 목표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마술을 이제 막 하고 있어. 근데 뭐가 보였어. 그러면은 그것만큼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한 컷, 한 씬 따내는 게 그것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보였어요 하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호동 형님이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이렇게 뭐 있고 더러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연예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리액션이 좋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TV 마술은 내가 속여야 될 사람이 세 명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마술할 때는 앞에 있는 관객만 속이면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내 앞에 앉아 있는 패널들을 속여야 돼요. 연예인들을 속여야 되고 두 번째로 연예인들 뒤에 앉아 있는 관객들을 속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어려운데 카메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속여야 돼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제가 이거 실제로 매직 매치를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 마술계 안에서는 미스섹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관객의 시선을 잠시 돌려놓고 이제 뭔가를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인간의 인지를 잘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해법으로 파고 들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뒤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카메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집에서 카메라를 보는 사람들은
단순히 약간 어떤 몰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몰입의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미스텍션이 거의 안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려보는 거랑 멈춰서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초능력자한테 마술을 보여주는 건 똑같아요. 어느 초능력자가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시간도 멈출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시간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대상으로 마술한다고 쳐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느리게 보는 것도 가능해. 그런 사람들을 마술사가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아득바득 이겨 먹어야 하는 게 TV에서 하는 마술이거든요. 최노 마술사님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진짜 나는 뇌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터진 줄 알았는데 왜 그랬냐면은 예를 들어서 최대한 마술의 법을 밝히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실제로 관객이 앞에 앉아 있다 상상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보여주고 케이스를 가리키면은 케이스를 봐요. 그럼 그때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카메라면 어떻게 해요? 카메라는 한 프레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특히 실제로 관객이 앞에 있다면은 내가 보여주고 케이스를 봤을 때 곁눈질로 혹은 이제 주변 시야로 관객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관객이 여기를 보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그럼 그때 어떻게든 간에 바꿔치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카메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카메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속여야 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TV 방송에서 마술을 할 때는 실시간으로 마술사가 본인 머릿속에서 내가 마술하는 이 영상이 어떻게 편집돼서 방송될지를 실시간으로 본인 스스로 편집을 하면서 마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한테 따로 이렇게 찍어달라, 이렇게 편집해달라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카메라 감독님한테 이 앵글에서 찍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실제로 세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 세트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데 편집 과정까지 관여하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힘들어요. 왜냐면은 실시간으로 내가 바로 앞에 할 수 있는 거랑 방송국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편집자 바꿔라 해가지고 편집자가 편집하는 컴퓨터 앞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 빼고 이렇게 할 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조금 약간 그러면 이제 기술 없는 마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아니 멘탈적인 현상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는 그거를 아득바득 부수면서 해야 돼요 마술을. 제가 이제 이거 매직 매치 남아 있나요? 그 영상이 잠시만요 볼게요.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사진 바로 이거예요. 카메라가 제 등에서 활용되고 있죠. 그러면은 카메라를 등지고 기술을 쓰거나 뭔가 기술이 들어갈 타이밍에 카메라 컷을 이용해서 그때 기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찍고 있을 때는 최대한 페어하게, 근데 카메라가 안 찍는 순간이나 카메라가 약간 트는 순간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카메라가 언제 어떻게 뭘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리허설 때 이렇게 해달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그걸 이해를 못하거나 카메라 감독님이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특히나 여러분들 그 아이돌 분들 방송 보면은 이제 카메라에 빨간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빨간불이 뭐냐면은 카메라가 앞에 뭐 한 대여섯 대가 있어요. 어떤 카메라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은 그 카메라에서 찍히는 나의 모습이 방송에 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카메라가 앞에 한 대여섯 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술을 하면서 어느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오는지를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계속 신경을 쓰는데 문제가 뭐냐? PA 앞에 있는 패널은 정면에서 봐야 하는 마술이거든요. 각도 제한이 정면에서만 봐야 돼. 근데 오른쪽에서 카메라 빨간불 들어왔어. 어떻게 해요? 그럼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보고 있고 실제 패널들은 앞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마술 해법이 보여가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커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카메라 앵글을 내가 커버 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뇌정지가 와요, 그냥. 마술하는 중간에. 가장 좋은 거는 그 카메라 감독님이랑 큐를 맞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앵글을 바꿔달라라고 계산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클로즈업을 잡아라 라는 큐를 먼저 맞추거나 이렇게 뭘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마술하면서 이것도 앞에서 지금 앞에 무슨 관객 몇 명 있는데 그걸 내가 떨면서 어떻게 해.
그것까지 다 일일이 신경을 써가면서 진짜 머리가 깨져요. 그냥 그거 하면서. 카메라 감독님이랑 실제 내 앞에 있는 관객들도 소개가 되면서 심지어 카메라까지 앵글 맞춰가면서 어떤 카메라 빨간불 들어오든지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각도 맞춰가면서 하는 게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방송 마술은 그냥 다른 분야예요. 진짜 이거는 내가 관객 앞에서 실제로 마술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영상화하면서 마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제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숨 막혀요,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방송이에요. 내가 마술을 아무리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방송이에요. 누군가가 재밌는 드립을 치면은 나도 따라 쳐야 돼요. 내가 마술을 아무리 신기하게 해도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채널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쫀득님 방송 나가서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당연히 마술 해법 안 보이는 거, 마술 해법 안 보이는 게 첫 번째죠, 당연히. 근데 두 번째가 재미있게 드립 치면서 하는 거. 그때 마술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마술 하면서 채팅창 올라오는 거 계속 봐요. 그리고 거기서 재미있는 거 드립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해 놨다가 내가 생각해서 한 것처럼 쳐요. 그러면 웃잖아. 이제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